안녕하세요. 비교 임상은 면역 대리 지표 ICP를 통해 백신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ICP는 접종한 백신에 의한 면역 원성과 방어 효과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대리 지표입니다. 동일한 플랫폼으로 개발된 백신끼리 ICP를 비교해 백신의 효능을 간접 평가하는 것이죠. 면역 대리 지표는 3월 기사에 따르면 국산 백신 개발의 키워드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국산 백신 개발은 면역 대리 지표를 사용한다는 말이겠죠. 면역 대리 지표를 사용하면 대규모 임상 3상에 필요한 시간, 비용, 환자 모집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 대리 지표는 대리라는 말 그대로 예방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백신과의 비교를 통해 입증하게 되며 항체가, 지속기간 등을 사용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면역원성과 방어효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죠. 결국 궁극적으로 백신의 방어효과를 알고 싶은 건데 면역원성 데이터로 추정해 본다는 뜻입니다. 허가받은 백신은 보호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새로 개발하는 백신은 이렇게 보호효과를 직접 입증할 수는 없지만 면역원성 데이터를 통해서 나도 허가받은 백신만큼의 보호효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입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면역원성과 방어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비교 임상은 직접적으로 방어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니까요. 추정해야 하는 겁니다. 3월 기준 국내 기업으로 유바이오로직스가 면역 대리 지표를 도입해서 임상 3상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럴 경우 모집할 환자의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원래는 1만 명 이상 필요한데 500에서 1000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돈도 적게 들겠죠? 원래는 수천억 원이 투입될 수 있는 임상 비용이 500억 원 안팎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면역 대리 지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 9월 기사로 가겠습니다. 제목은 면역 대리 지표 ICP 확립 추진. 기존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들은 직접적인 방어 효과를 입증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을 위한 면역 대리 지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슬슬 기준을 정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면역 대리 지표는 효능을 직접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효능을 간접 평가하는 지표죠. WHO는 면역 대리 지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백신 효능 평가를 위한 ICP로 중화항체 농도를 제시했습니다.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ICP는 없습니다. 국가마다 승인을 해주기 위한 기준으로 별도 ICP를 확립해서 발표할 수도 있지만 국제적인 신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WHO나 FDA가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겁니다. 현재 WHO는 ICP 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논의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ICP를 사용한 임상시험은 앞서 유바이오로직스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비용에서 경쟁력을 가집니다. 기존 임상 3상은 3만에서 4만 명에 달하는 참여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예상 코로나19 발생률 1%에 따라 임상 참여자가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6만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보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죠. 화이자 임상 3상이 4만 3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ICP를 활용하면 수천 명의 참여자로도 임상시험을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 모집을 대폭 줄일 수 있으니까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 셀리드도 ICP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얀센 백신을 대조약물로 사용하는 비교 임상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약물로 활용하는 비교 임상을 검토하고 있고요. 9월 기준 아직 전 세계적으로 ICP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ICP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역 대리 지표 ICP가 절실하다는 뉴스 기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교 임상 방식은 기존 허가된 백신과 비교하여 개발 백신이 유사한 수준의 항체가 등의 면역원성을 갖는지 확인하여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면역 대리 지표 ICP는 접종한 백신에 의한 항체가 등의 면역원성과 방어효과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대리지표입니다. 여기에서 correlat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석에 주의할 점은 correlation은 association을 나타낼 뿐이지
cause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한 번 더 강조하죠. correlation은 causation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학에서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상관관계를 계량화한 수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면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요. 플러스 1이면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요. 0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correlation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피어슨 상관계수의 정의는 두 변수의 공분산 covariance를 각각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포뮬러를 직접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겁니다. 분자는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가 2개고 분모는 표준 편차가 2개입니다. 결국 위아래 둘 다 표준 편차가 2개인 겁니다. 그런데 왜 분자는 분산이 되었을까요? 똑같은 값을 2번 곱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분산이 된 거라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분산은 x의 편차와 y의 편차가 하나씩 들어가서 곱해졌습니다. 아래 분모는 각각 x의 편차, y의 편차입니다. 이제 부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x와 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나올까요? x편차가 플러스일 때 y편차도 플러스겠죠.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x편차가 마이너스일 때 y편차도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부호는 또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와 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x와 y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나올까요? x편차가 플러스일 때 y편차는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x편차가 마이너스일 때 y편차는 플러스겠죠. 그러면 부호는 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와 y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한번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70명의 대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성적과 기말고사 시험 성적입니다. 아무래도 중간시험을 잘 본 학생이 기말시험도 잘 볼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데이터도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각각 중간시험의 표준편차를 구하고 기말시험의 표준편차를 구합니다. 그리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공분산을 구합니다. 원래는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2번 곱해서 루트가 사라졌다고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공분산 나누기 중간시험 표준편차 나누기 기말시험 표준편차를 하면 상관계수가 나옵니다. 0.7이니까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면역대리지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역대리지표는 최근 베트남에서 대조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기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